일본에서 전력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전력회사도 신전력회사도 모두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가동 중인 공장들이 해외로 탈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중부지방의 주부전력과 판매 자회사인 주부전력 미라이즈, 오사카시의 간사이 전력, 히로시마시의 추우고쿠 전력 등 4개사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공정위가 기업 담합 혐의로 전력회사의 조사를 들어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혐의는 대형 공장이나 오피스 빌딩 등에서 사용하는 특고압 전력과 소규모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고압 전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언급된 전력회사들은 각각 2000년과 2004년, 2005년에 민영화되었고 전력회사가 지역 밖의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4개사는 2018년경부터 특고압과 고압 전력을 둘러싸고 서로의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게 제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2016년 전력 소매 전면 민영화로 동년 4월에 5% 정도였던 신전력의 판매 전력량 점유율은 2020년 9월 시점에서 19.1%로 상승했습니다. 가정용 등 저압 전력 분야에서는 21.1%까지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협의는 특고압과 고압 분야입니다. 일본의 간사이 전력, 주부 전력 모두 2020년 3월기 특고압과 고압 전력의 판매량 비율은 약 70%에 이릅니다. 가정용 저압 전력에 비해 이득폭은 얇지만 안정적으로 많은 전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송전망 등 설비의 고정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 특고압은 송전선을 공장이나 시설로 끌어들여야 하며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가정용이나 고압보다 심합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나 송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신전력회사들은 특고압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0년 9월 시점에서 신전력회사들이 특고압 전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력업계 내에서는 담합 혐의는 주로 특고압보다는 고압 분야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작은 공장이나 상가 등이 사용하는 고압 전력은 신전력회사들도 진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압 분야에서 신전력회사들의 비율은 2020년 9월 시점에서 24.2%였는데 이는 2016년 4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간사이 전력이나 주부 전력 등 일본의 전력 대기업이 위기감을 더해가는 배경에는 전력 민영화에 가세해 스가 정권이 내거는 탈탄소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요자도 탈탄소 때문에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화력 발전으로부터 일본의 신전력 회사들이 판매를 강화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력 조달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은 NTT가 세븐앤아이 홀딩스로부터 획득한 재생에너지 장기 계약입니다. NTT는 에너지 자회사의 NTT 어노드 에너지가 치바현 내에서 세븐앤아이 전용 태양광 발전소를 2개 신설하고 6월부터 수도권의 세븐일레븐 40곳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상 점포들은 도쿄전력 등에서 갈아타게 됩니다. NTT 입장으로는 2020년 여름에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분명히 하고 나서 첫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이 중단된 도쿄전력도 힘들겠지만 이번 담합으로 의혹이 불거진 일본의 전력회사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부전력은 현지의 도요타 자동차 등 많은 메이커 회사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전력도 파나소닉이나 샤프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추우코우 전력도 조선이나 플랜트, 마츠다 등 자동차 관련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대규모 수요자가 세븐앤아이 홀딩스와 같이 전력 회사를 바꾸는 움직임을 강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2016년에 시작된 전력 소매 완전 민영화 목적은 총원가 방식을 고수하던 대형 전력 회사의 지역 독점을 타파하고 전기 요금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고위층들이 이권을 나눠먹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민영화를 통해 전기요금은 각각의 전력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의 신전력회사들의 비중도 20% 정도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의혹에 대해 전력 민영화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전력의 성장을 재촉해 민영화를 한층 진행시키고 싶었겠지만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신전력 회사 중 1위 기업이었던 F파워의 경영 파탄입니다. F파워는 지난 3월 24일 도쿄지방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총 부채는 2021년 들어 최대인 464억엔이었습니다.
F파워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응한 다양한 플랜을 준비해 적극적인 영업 전략으로 연간 1000억엔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면에서는 고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발전소가 없는 신전력 회사들은 일본 도매 전력 거래소로부터 전력을 조달해야만 했는데 지난 겨울 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매 전력 거래소에 공급될 전력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거래 가격은 평소보다 20배 넘게 치솟는 상황이 펼쳐졌고 F파워도 시장에서 비싼 전력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신전력 회사들은 고객에게 안정된 전기 공급을 완수하기 위해 수요가 공급을 웃돌았을 때 부족한 전력을 대기업 전력 회사로부터 조달받는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에 부족했던 전력을 받는 만큼 페널티 금액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요금이 F파워의 경영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F파워의 경우 지난 1월치 불균형 요금은 197억엔이었고 은행 차입은 2020년 6월기에 약 137억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균형 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파산에 몰렸던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월 이후 소정의 조건을 완수한 신전력회사에게는 불균형 요금 등의 분할 납부를 인정하거나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 요청 등의 자금 융통 지원책을 추가하면서 대응의 길을 쓰고 있습니다. 분할 지불의 유예 조치를 받은 일본의 신전력회사들은 4월 시점에서 약 180곳이었습니다. 등록 사업자 716개사 가운데 약 25%가 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전력 민영화로부터 5년이 지난 일본의 현재 상황입니다. 신전력 회사들이 공경에 빠진 것도 지난 연말 전력 부족 사태 때 대형 전력사들이 일본 도매 전력 거래소에 팔기를 꺼리는 바람에 전력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장에 공급하는 전력의 80%를 대형 전력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기 공급을 줄이게 되면 신전력사들은 금방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전력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고유 영역까지 침범해 오는 신전력사에게 공급할 전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스가 정권은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국제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까지 줄이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고이즈미 환경상이 어렴풋이 생각나는 숫자로 설정한 목표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평지도 적고 기대를 걸고 있는 해상풍력은 안정된 바람이 부는 해역이 적습니다. 유럽은 이미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석탄이나 가스 화력 발전보다 싸졌지만 일본에서는 유럽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일본의 전력은 민영화로 난장판이 된 상황에 탈탄소 정책까지 겹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본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제조업 등 대규모 전력 수요자들이 안정된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일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전력 회사들과 신전력 회사들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